자, 우리 한번 후수해 볼까요? 이렇게 많았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쌓여간 거죠. 저렇게 많은 데이터들 또는 뭐 후를 치면은 저렇게 나오죠. 자,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끄든지 매틀랩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 변수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내일 와서도 또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저 변수를 갖고.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매틀랩에서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save load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save. 그랬더니 matlab.mat 파일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지워볼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클리어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모든 변수가 다 지워진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러네요. 그죠? 자, 이제 불러옵니다. load. 자, 후 해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save. 그 다음에 저장된 거를 불러올 때는 load. 자,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 요거 치는데 1초 걸렸다 그러면 1초 만에 저장하고 1초 만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랭귀지로, C나 다른 랭귀지로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했다가, 파일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갖고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시간은 넘게 걸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와 함께 그 이름 있잖아요. 변수명. 그거를 같이 저장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 때 보니까 다 원위치로 왔어요. 우와. 굉장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금 디폴트가 무조건 matlab.mat 파일인데요. 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볼 수 있다면 타입을 하면 보여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쟤는 바이너리 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처럼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matlab.mat 해야 되냐, 나는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save 내 이름 아무거나. 자, 불러올 때도 그 이름 이렇게 그대로 가신다. 또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나는 다 저장 안 하고 일부분만 저장하겠다.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만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러올 때 불러오면 얘만 와 있겠죠. 그렇죠? 와, 그래서 이 매틀랩의 save load 기능은 정말 파워풀한 기능이다. 그죠?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죠? 옆에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A는 3x2, B는 3x3 저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 이름이나 주시고요. 자, A, B만 해봅시다. A하고 B를 저장하는데 제일 끝에다가 옵션을 줍니다. 뭐냐면은 마이너스 ASCII. 자, 옆에 강의록에는 뭐 더블까지 썼는데 이거는 더블 프로시전으로 16개까지를 다 써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빼버려 보죠. 싱글 프로시전으로 한번 해보죠. ASCII. 자, 얘는 좋은 점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볼 수 있죠? 봤더니 A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문제는요, 변수 이름은 없어졌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변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그 내용물만 저장이 되고요. 변수명은 따로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쉽죠. 자, 어쨌거나 아무튼 저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갖고 올 때는 load test.txt. 자, 그랬더니 에러가 났어요. 자, 왜냐하면은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을 때는 보이는 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갖고 올 때는요, 불러올 때는 이게 전체가 하나로 불러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데를 우리가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땜통이라 그러죠. 우리 왜 옛날에는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길어서 몰랐는데 깎고 나 보니까 막 머리에 듬성듬성 머리 안 난 부분, 거길 땜통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땜통이 있으면은 얘는 못 갖고 옵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칼럼 수가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보죠. 위에 화살표 쭉쭉 누르셔서 A를 10 by 3라고 해보세요. 자, 그럼 A와 B가 둘 다 칼럼의 수가 똑같죠. 그러면 세이브 할 때도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타입 해보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load test.txt다.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어디 있을까요? 요 점 뒤에 있는 요 파일 형식을 제외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맷 파일이 못 본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그죠?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 매틀랩의 그 디렉토리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이건 주로 이제 도스 명령어들이랑 비슷해요. 요새 도스 쓰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커맨드에서 칠 때 가끔 도스 명령을 치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는 dir입니다. 이제 dir이라는 것은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dir.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wd는 현재 폴더의 어드레스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 보진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 지금 pw를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r을 했을 때 나온 파일들이 바로 이 파일들이 되겠죠. 그 current 폴더에 저 같은 파일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여기랑 맞는 테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커맨드 또는 펑션을 보고 있죠. 뭐 who도 있고 뭐 pw도 있고 많은데 얘네들 각각은 그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파일로.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데요. 그 위치를 알고 싶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발음이 똑같아요. which하고 우리나라로 위치를 알고 싶다. 금방 외우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which pwd, which who. 그래서 그 명령어들 하나하나가 다, 함수 하나하나가 다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파일로 존재하는데 그 폴더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바로 which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ass 한번 쳐보시겠어요? pass. 자, 저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 사이트 라이센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툴박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패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시작이 여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 패스라고 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MATLAB 패스 그러고요. 폴더들이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폴더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갑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틀랩은요, 우리가 만약에 pwd라는 명령을 딱 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패스를 미친 듯이 뒤집니다. 어떻게 뒤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훑어갑니다.
그쪽에서 없어, 여기 없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찾았어. 그 다음에 걔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패스에서는 중요한 게 위에 있는 패스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이름이 여기도 들어있고 AAA가 있고 여기도 AAA가 있다 배우죠.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녀석은 절대 안 잡히죠. 왜? 앞에서 얘를 찾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뒤지질 않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패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 나는 current 폴더에다가 모든 걸 넣는 게 아니라 펑션들을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폴더 하나하나가 다 이 패스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폴더는 뭐다? 매틀랩은 거들떠도 안 본다. 없는 폴더다. 매틀랩한테는. 뒤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패스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잘 안 보는 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set 패스라고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아까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패스 쳐서 나왔던 폴더가 완전히 동일한 폴더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move down, move to bottom, 뭐 move up, move to top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딱 선택하시면은요. 이 네 개의 옵션이 다 활성화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얘를 하나씩 올리게 되면 뭐예요? 그만큼 걔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내리게 되면 우선순위는 덜해진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처럼 내가 만든 파일들을 분산시키겠다. 그럼 반드시 이 add 폴더를 이용해서 넣으신 다음에 최우선순위로 걔를 놓고 싶으시면 걔를 선택해서 move to tab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이 패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제일 먼저는 이 current 폴더를 뒤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패스를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뒤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니어 시스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소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식이 3개, 그 다음에 미지수가 보세요. x1, x2, x3 3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 보통 이럴 때는 해가 있나요, 없나요? 해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하나의 해가 존재하죠. 물론 아닐 때도 있겠죠.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푸는 수도 있지만 이거를 행렬 형태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을 수가 있죠. 어떻게 놓습니까? 저기서 대문자는 저 각각의 개수들이죠. 3, 1, 2. 그 다음에 줄 바꾸서 2, 2,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면 바로 얘죠, 얘. 우변항.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A는 옆에 식을 보면서 3, 1, 2. 자, 어디 틀린 데 없나 한번 봐주세요. B는
자, B는 컬럼 벡터여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X는 B다. 여기서 당연히 X는 뭐예요? X1, X2, X3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 X는 A의 인버스 B다라고 풀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INV가 행렬의 인버스고요. 이렇게. 그럼 정말 저 X가 저 AX equal B의 해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0이 나왔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맞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 해석, 선형대수를 배워보시면은요, 이 행렬의 역변환, 이거를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행렬이 좀 이렇게 값들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좀 생뚱맞은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얼마나 numerically stable 하냐, 수치적으로 안정되냐 하는 걸 이제 소위 컨디션 넘버라는 게 있죠. 이 컨디션 넘버가 1인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역변환을 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역변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에러가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역변환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푸냐 하면은, 소위 LU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면 좋고요. 어떻게 하냐면 A를 이렇게 lower triangular 곱하기 upper triangular 행렬의 곱으로 일종의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 X는 B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LU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렬을 구하는 것보다는 저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LU를 이용하면은요, 소위 numerically 훨씬 더 역변환을 하는 것보다는 스테이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X는 A 대문자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값은 똑같지만 방법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요거. 자, 왜 저걸 백슬래시를 썼을까 한번 보세요. AX는 B죠. 만약에 이게 다 스칼라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X는 B 나누기 A죠. 다 스칼라였다면. 자, 근데 지금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행렬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이렇게 매트릭스는 왼쪽에 곱하냐 오른쪽에 곱하냐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역행렬일 때는 왼쪽에 곱해줘야겠죠. 둘 다, 양쪽 다. 제일 왼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마치 A가 뒤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순서를 이렇게 바꾸게 해주자. 여기서 탄생된 게 이제 백슬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슬래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얘가 요거의 역행렬을 안 구하고 LU decomposition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푸는 과정을 소위 이제 뭐라 그러죠? 백 substitution이라 그러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되게 복잡한 작업이지만 요거 하나로 다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이죠. 아, 저거구나.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A 백슬래시 B가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 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같이 이제 요게 식의 수가 되겠죠. 식의 개수. 지금 3개였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은 미지수의 개수죠. 여기 지금 A예요, A. 그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3x3다 그러면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 A가 만약에 4x3라 그러면은 식이 4개고 미지수가 3개.
이런 거죠. 자, x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다 둘 다 컬럼 벡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아지면은 일반적으로 인버스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뉴메리컬리 조금 더 안정되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요. 즉 미지수는 5개인데 그걸 갖고 식 3개를 만족시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해가 무한히 많죠. 근데 우리가 공학 문제에서 해가 무한히 많은 걸 다 풀어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놈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로 뭘 뽑아낼까요? 우선 이렇게 생긴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underdetermined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해가 무한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찾기 좋아하냐면은 그 많은 x 중에서 to 놈이 최소화되는 놈을 찾아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도 매틀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minimum to 놈 프로블럼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죠. 저렇게 옆으로 넓적한 놈을 한번 만들어 보죠. rand 3/5다. 자, 식이 3개, 미지수가 5개인 경우죠. 그럼 b는 식의 개수만큼 돼야 되니까 3개. 자, a \b 이거를 x라고 놓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거는 뭘 만족한다? 이거를 0으로 만족한다. 자, 여기서 이거 0 아닙니까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공통인자예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0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와, 이것도 풀어주는구나. 요게 그 많은 x 중에서 to 놈이 최소화되는 녀석이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죠. 즉 미지수의 개수가 미지수 3개를 갖고 식 6개를 만족시키겠다. 어떻게 됩니까? 솔루션이 존재 않죠. 그죠? 자, 그럼 거기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비록 ax-b가 0은 아닐지라도 이 녀석의 to 놈을 취해서 그 녀석이 최소화되는 놈, 그 x를 찾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least square problem인 거죠. 그죠? 보통 커브 피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a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퍼진 녀석을 우리는 over determined system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래서 a가 6/3다. b는 6다. x는 이렇게. 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요 표현 하나가 자, 유닉 솔루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underdetermined 시스템일 때 minimum known problem으로, 그 다음에 overdetermined 시스템일 때 least square problem으로 다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저 a\b라는 녀석이 굉장히 멋진 녀석이구나. 우리가 간단한 표현이지만 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